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 수정 발급은 당초 발급건에 대해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초 발급분을 수정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또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너무 어렵죠?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발급해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수정 발급하지 않고 당초 거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셨지요.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찢어버릴 수도 없고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 발급을 해야 되니 얼마나 피로감이 많으십니까? 수정사유, 발급사유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도 다르고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 시기도 달라서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데 공급자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내 실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거래건 기재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변동사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 실수는 어떤 걸까요? 내 실수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4가지 항목으로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토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과 작성 일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급자는 로그인한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세팅되어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정 발급 대상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예를 들어 공급받는 자가 홈택스 상사이나 홈택스 건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착오와 착오 외가 있습니다. 먼저 착오 부분을 말씀드리면 착오는 공급가의 세액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와 작성일자 공급 시기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와 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성일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당초 공급 시기가 그대로 작성일자가 됩니다. 공급 시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발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입니다. 그런 수정 발급 방법은 당초 발급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1장이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 하단에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착오인데 착오에는 무엇일까요? 착오에는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는 착오 외로 구분한 사유는 공급받는 자는 당초에는 수정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공급받는 자도 수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성일자는 이것도 제 착오이니까 당초 공급 시기이지만 발급 기한은 다릅니다. 발급 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은 맞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6월 10일 거래건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를 홈택스 상사인데 홈택스 기업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인지를 했으면 7월 25일까지 인지를 했으면 그때까지 수정 발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7월 26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는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에 발급하지만 수정 기한은 확정신고 기한까지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차고 및 차고 외 세율을 잘못 적용을 발급한 경우는 가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고의로 금액을 잘못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적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수정 발급하면 그때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착오입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급해야 되는데 두 번을 발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면세거래권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면세거래권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수정 발급하셔야 됩니다. 작성일자도 내 실수이니까 당연히 공급시기가 동일합니다. 당초 공급시기로 작성일자를 하고요. 발급기한도 동일하게 착오 사실을 인지한 때입니다. 수정 발급 방법은 제가 이중으로 발급했으니까 이중으로 발급한 것만 마이너스 처리하면 됩니다. 이중 발급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한 장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 실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내 실수다. 내 실수이면 올바르게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 시기도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착오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때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동 사유가 당초 발급권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실수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되어 변동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변동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첫 번째, 공급가의 변동입니다. 공급가의 변동은 공급받는 자가 금액을 깎아주세요 하는 경우에 공급가의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입은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반품이 들어온 경우에도 변동 사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건 제 실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것도 제 실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겁니다. 네 번째는 내구신용장 등 사후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제 실수는 아니지만 내구신용장 사후개설 되면 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먼저 공급가의 변동입니다. 금액을 깎아주세요. 아니면 금액이 추가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는 다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한 건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계약의 해지는 계속 제가 용역을 공급받고 있는데 도중에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겠다. 그런 경우는 계약의 해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계속 이용을 하고 단말기 요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통신회사 입장은 공급가의 변동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된 날짜가 작성일자가 됩니다. 당초의 공급 시기가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공급가의 변동일이고 그 날짜가 변동일자가 됩니다. 작성일자가 변동이 되었으므로 발급기한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발급기한을 지나서 발급하면 지연발급이 됩니다.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는 부과되는 건 변동사유가 발생된 수정사유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5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45만 원이 됩니다. 45만 원을 건별로 발급하는 게 아니고 깎아준 금액 마이너스 5만 원만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과분,
또는 감소분 한 번만 발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입입니다. 환입은 반품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재해 환입도 작성일이 환입된 날, 즉 반품이 들어온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 발급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한 장으로 발급을 하면 됩니다. 제가 100만 원 물건을 팔았는데 10만 원 물건이 반품됐으면 반품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환입의 사유로 마이너스 10만 원만 발급을 합니다. 다음은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되는 겁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도 동일하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작성일자, 공급 시기가 됩니다. 수정 발급은 계약의 해제로 작성된 금액 전액을 마이너스 한 장으로 발급을 합니다. 수정 발급건이 발생되면 이 건은 내가 실수했네, 아니면 이 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한 변동사항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은 내구신용장 등 사후개설이 있습니다. 내구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원래는 일반 가세건이었어요. 매출건이 그 후 수출품목이 된 거죠. 수출품목은 영세율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내구신용장 등 사후개설이 되면 영세율 발급건이라 작성일은 당초 공급 시기입니다. 이 건은 제 잘못도 아니고 공급받는 자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4월 10일 물건을 팔았는데 그 부분이 수출품목이 되어 내구신용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개설된 날짜가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 6월 20일에 내구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발급기한은 7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거래일 4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내구신용장 등 사후 개설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기한입니다. 수정 발급은 내구신용장 개설된 금액만큼 영세율이 발급이 되므로 내구신용장 개설된 금액이 음액 한 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한 장이 발급이 됩니다.